네, 중국 문학에 끼친 영향, 유가의 영향이 지대했지요. 그런데 노자 장자의 도가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제가 괄호 안에 초사에만 영향을 끼쳤다라고 저렇게 했는데 저거는 시경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자와 장자의 도가, 유가의 경우에는 시경과 초사 둘 다 영향을 미쳤지만 노자 장자의 도가는 초사에만, 그러니까 시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노자 장자의 도가는 이후에 한대의 한부 그리고 한대 이후 어, 당송, 명청을 거치면서 형성되는 소설 장르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노자 장자의 도가는 전국시대에 성행했는데요. 특히 한나라 이후에 신선 사상과 결합해서 아주 민간에 크게 성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도가 도교의 무위사상, 신선사상은 육아의 현실주의를 극복하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되었습니다. 도교의 신선사상과 불로장생술, 이것들은 전부 환상, 허구의 어떤 바탕이 되겠지요. 그래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원천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 소설 4대 기서 중에 서유기 같은 경우, 예, 인물들이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발휘하는데 그게 도교의 도가의 신선사상, 불로장생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여서 만들어진 소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가 유가뿐만 아니라 불가의 영향도 지대했습니다. 특히 불교는 소설 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불교의 포교는 주로 어, 앞에서 스님들이 옛날 이야기나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대중들에게 들려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것들이 나중에 후대에 이르러서 소설로 발전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불교는 후대 고문의 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 가지 책에 나오지 않은 내용 중에 잠깐 언급할 게 있는데요. 성리학의 경우는 불교의 방법론, 유심론, 이것을 유가에 접목시켜서 탄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사실상 유가와 결합해서 성리학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학문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중국 문학의 사상적인 배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한자에 대해서 조금 다뤄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문학은 한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자는 아주 독특한 문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중국 역사서 등에는 한자의 창제자를 창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제의 사관이라고 합니다. 사관이 누구입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문자는 역사의 기록에서 탄생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크죠. 한자 이전에도 문자가 있었다고 몇몇 중국 책들은 얘기를 합니다. 결승문자, 서계문자라고 하는데요. 결승문자, 서계문자는 어떤 문자입니까? 예, 결승, 네, 매듭을 지어서 새끼줄에 매듭을 지어서 표시를 하는 그런 문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란 사람이 을이란 사람한테 쌀을 빌려줬어요. 쌀을 두 마를 빌려줬다 할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네, 그런 새끼줄 예를 들어서 두 번을 어, 지어가지고 쌀 두 마를 이 사람한테 내가 빌려준 게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겠죠. 이런 식으로 예전에 한자 이전에 간단한 방법의 문자가 존재를 했습니다. 비슷하게 존재했던 문자가 석의 문자입니다. 이것은 나무에 표시를 했다는 것이죠. 나무의 날카로운 물체 예를 들어 칼 같은 것으로 흔적을 남겨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던 새끼줄 매듭을 대체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중국
책에는 이런 식으로 한자 이전에도 결승문자, 서계문자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물로는 나온 것이 없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한자는 무엇입니까? 네, 동기에 새겨진 금문이 있고 거북껍질이나 소의 어깨죽지뼈에 새겨진 각골문이 있겠습니다. 예, 각골문은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금문이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두 개가 다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특히 각골문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자의 기원을 얘기하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각골문이 되겠습니다. 각골문은 주로 어떤 때 썼냐면은 점을 치고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적는 내용. 그리고 점을 칠 때 어떤 점을 치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길조인지 흉조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식의 내용을 적은 것들이 각골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각골 문자의 특징은 이미 그림 문자의 수준을 넘어서 추상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보통 그림 문자에서 각골 문자로 넘어갈 때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체계, 특히 형성자, 회의 문자의 체계가 있었다는 것은 이 사이에 3000년 이상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각골 문자가 흔히들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굉장히 원시적인 형태이고 거의 문자의 초기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요. 그게 아니고 각골 문자 이전에 아주 많은 오래된 그런 단계를 거쳐서 나온 게 각골 문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요점만 얘기하자면 각골 문자 자체가 이미 아주 진화된 형태의 문자다 이런 말씀이지요. 형성 문자, 해의 문자가 이미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에서 이것이 증명이 됩니다. 형성 문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형성 문자라고 하는데요. 뜻과 소리의 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한자음으로 전부 포지요. 예, 포인데 그런데 요 왼쪽에 있는 부수가 뜻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에 있는 글자는 어, 거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물수의 뜻을 나타내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은 무엇입니까? 입으로 포효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포효하다 할 때 소리 지를 포자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뜻은 배부르다, 포만감, 그 포자지요. 이 세 가지 글자가 모두 포자를 나타내는데 그 문자의 조합 방법을 보자면은 왼쪽에 있는 것들이 뜻을 나타내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소리, 음가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한자를 우리는 형성 문자라고 하겠는데 이런 형성 문자가 만들어지려면 수많은 세월이 거쳐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각골 문자에는 형성 문자가 들어가 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각골 문자가 역시 아주 오랜 과정을 거쳤다는 증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각골 문자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각골 문자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줄, 가불병전 무기경신인계, 두 번째 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런 것들, 이런 문자가 계속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글자입니까? 시간 개념을 나타내는 것들이죠. 네. 예를 들어 갑자년, 을축년, 병인년, 그리고 갑자월, 예, 무진일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타내는 이런 각골 문자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점을 칠 때 무슨 날, 무슨 시까지는 보통 안 나오지만은 어떤 해, 어떤 달, 무슨 일에 이 점사를 쳤는지 그거를 기록하고 전복문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전복문을 묻고 난 뒤에 며칠이 지나서 실제로 물었던 이 질문이 어떤 식으로 현실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또 기록을 하는데 그때도 이런 가불병전
그리고 자축인묘 이런 것들을 조합해 가지고 날짜를 이때 이러한 날짜에 어, 이전에 물었던 점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기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각골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흔히들 각골문자 생각하면은 상형 문자에 머물지 않는가, 어, 여러 가지 사물들의 겉모습을 주로 나타낸 그런 문자가 많지 않은가, 그런 선입견을 갖기 쉬운데 실제로 읽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글자들이 아주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날 수업이라서 조금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수업 자료는 전부 블랙보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당장 이번 목요일 수업은 주교재 47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해당이 되겠는데, 이 중에 전반부는, 앞부분은 빨리 좀 넘겨서 읽어주세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면은 더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후반부, 시경 부분은 조금 깊이 심화된 읽기를 해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